자, 요번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인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물질 대사라는 말이 나와. 이 물질 대사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물질 대사가 뭐냐? 화학 반응이야.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합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에너지도 얻고 구성물질도 만들고 하는 게 물질 대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질 대사에서는요, 화학 반응이라 그랬잖아.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때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라고 돼 있죠.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자,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밑에 물질 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말이 어려운 게 나왔죠? 별표야.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합성의 개념이야. 합성.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큰 애가 되겠지. 그래서 작은 애들이 큰 애들로 만들어질 때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작은 애를 큰 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에너지를 흡수. 그렇지.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자,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이 동화 반응이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합성. 이 대표적인 예야. 그 다음 뭐 단백질 합성도 그렇고요.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커다란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고, 광합성 같은 경우에도 물과 이산화탄소 합성해가지고 포도당과 뭐 산소 이런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에 속해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그 반대야. 큰 애를 작게 분해시키는 거야. 큰 애를 작게 분해시키는 거야. 호흡이 대표적인 예야. 호흡. 그러니까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다시 만들어 놓죠. 에너지 발생. 이때 에너지가 방출해요. 요거죠.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어 나오는 게 이화작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봐봐. 플러스 강의.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작은 애가 큰 애가 되는 거잖아. 작은 애가 가진 에너지가 작아요. 큰 애가 가진 에너지는 커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면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체크.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화작용에서는 흡열 반응. 자, 반대로 이화작용은요. 큰 애가 작은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많은 애가 에너지 적은 애가 되는 거지. 그럼 가진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체크. 자, 동화작용이라는 말하고 이화작용이라는 말, 동화시키는 거와 동화작용은 합치는 거, 이화작용은 따로따로 다른 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분해시키는 거라는 거. 알겠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때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 생체 촉매가 작용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촉매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촉매.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반응 속도를 바꿔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촉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해가지고서는요, 체온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자,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37도라고 하는 그 체온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면, 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연소가 되어 있죠. 연소는요, 한꺼번에 확 일어나죠. 그쵸? 그래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때 얘네들은 에너지가 다량으로 확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만약에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타 죽어요. 자, 그래서 생체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자, 그럼 생체 촉매가 뭐냐? 여기 옆 이름 나와 있죠. 생체 촉매.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며 효소. 자, 생체 촉매 그러면 어렵지만 효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죠?
자, 이 효소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 다양한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 우리가 배운 효소가 뭐가 있어? 소화 효소 있죠. 뭐 아밀레이슨이, 트립시닌이, 라이페이슨이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생체 촉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네들이. 자, 효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체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 돼. 그렇다면 활성화 에너지는 또 무엇이냐라는 거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넘어줘야지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었어. 그렇다면 여긴 많고 여긴 적으니까 무조건 휙 하고 일어나야지. 그러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생성물로만 있게. 그죠? 그래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야. 요걸 넘어가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으면은 생성물로 확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냐?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여기 최고점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선 이만큼의 언덕을 넘어줘야 돼.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 언덕이 낮아지는 거지. 그렇지. 효소가 있으면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활성화 에너지 말고 반응열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데 효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되기 위해서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반응열이고, 자, 생명체 내에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체온 정도의 낮은 에너지에서도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보세요.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요 그림에서는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동화작용에서는 작은 애가 큰 애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효소의 특성. 자, 또 별표죠. 여기 지금 책에서 별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자, 효소의 특성이 이제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기질특이성. 이름에서 나타나는 건데 기질에만 특이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에서만, 한 종류의 반응물에서만 작용한다. 한 가지 효소는 하나에서만 반응한다. 다른 데선 반응을 못해.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 주잖아. 녹말을 분해할 수 있어.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를 못해. 그리고 촉매라 그랬잖아. 촉매. 그러니까 얘 촉매는 뭐야?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랬어. 효소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기가 안 변했으니까 나중에 재사용도 가능한 거지. 오케이. 자, 효소의 작용 원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맞추게끔 반응물이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반응물이 여기에 딱 맞게끔 와서 들러붙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쫙 분해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큰 애가 작은 애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효소는 어떻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똑같은 반응물이 왔을 때 또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바로 요 말이야. 이 반응물에는 효소가 반응하지만 이 반응물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정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질특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쓰고 있냐면 발효식품들. 김치나 치즈나 된장이나 이런 것들 다 이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뭐 효소 치약, 효소 세제, 뭐 효소 비누,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있어. 자, 그런 것들도 생활용품. 천연 연육제, 우리 고기를 숙성시킬 때, 연하게 만들 때 우리 키위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거든. 그 안에 단백질분의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기가 연해지는 거야. 자, 식혜 만들 때도 자, 엿기름의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쌀 가지고서 달달한 식혜를 만들거든. 그게 엿당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엿당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의학 분야 소화제, 혈전용해제와 같은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의약품도 만들고요. 여기 소변 검사지, 혈당 측정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효소가 안에 이용되는 거야. 자, 이거 뭐 효소를 이용한 이거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이렇게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요 정화시킬 때 우리 미생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정화시키고 그래요. 바이오 연료 같은 거를 만들 때도요, 그렇게 만들어서 생산할 때도 역시 효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출혈 시 효소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된다. 그 다음에 간에서 독성물질 분해할 때도 역시 효소가 작용을 하는 거. 생장에 필요한 물질 합성할 때도 효소. 소화효소 같은 경우도 영양소 소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됐니? 여기 부분은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밑에 1, 2, 3번이죠. 1, 2, 3번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보자. 1번에 OOX. 자, 2번은 2예요, 2. 3번은 XOX. 여기서 질문 있니?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뭐를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오케이? 자, 거기 지금 안과 밖에서 모두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니? 자,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감자 조각, 뭐 생간 조각,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해보는 건데 보자. A부터 C에 3% 과산화수소를 3ml씩 넣고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간을 넣었어요. 자, 감자 조각 생각에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했고 향에 불을 붙였다 끈 후에 꺼져가는 불씨를 B와 C에 넣고 이 꺼져가는 불씨를 뭔 확인하기 위한 거다? 꺼져가는 불씨는 산소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산소.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물과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산소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A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 근데 B와 C는 기포가 마구 발생하고 불씨도 잘 살아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자, 이걸 보고서는요, 그 촉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고 있구나라는 얘기야, 효소가. 근데 5번 실험은 뭐냐? B와 C에 3% 과산화수소 3ml를 추가로 넣었어. 자, 추가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 효소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으니 과산화수소가 더 들어오면은 기포가 더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됨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한번 봐봐. 동일한 크기의 삼각 플라스크에 5% 과산화수소를 50ml씩 넣고 증류수를 넣고 B에는 감자즙 10ml를 넣고 감자즙을 넣었더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부풀어 오르겠죠? 산소가 막 발생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건 없어요. 151쪽도 역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채점할게. 자, 채점해보자. 1번에 5xx. 자, 2번은 3번, 4번. 틀린 거 질문. 없어? 오케이. 자, 얘들아, 그러면은, 155쪽까지죠. 1등급까지 전부 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자. 155쪽까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155쪽까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채점해보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여기 자기 틀린 거 빨리 질문. 없어? 5번에 2, 6번에 2, 7번에 2, 8번에 B. 효소는 생체 촉매로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음. 그 다음 9번에 3. 여기서 질문. 뭐 몇 번 얘기하는 거야? 7번에 니은. 효소는 생명체 내,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효소 자체는 생명체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로 쓴다던가, 뭐 김치라든가 이런 데도 다 효소 들어가 있어. 떠요. 없어요? 자, 그 다음 10번에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11번에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특정 반응물에만 작용한다라는 거. 특정 반응물하고만 작용을 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기질특이성이라고 써주셔도 좋고요. 12번은 5번, 13번은 5번, 14번은 4번이에요. 14번에 키위를 넣으면 키위 속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를 연하게 하는 거야. 탄수화물이 아니죠. 고기는 단백질이에요. 여기서 질문 없으면 1등급으로 가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2, 4. 자, 2번부터 볼게요.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 과정입니다. 그랬는데, 자, A부터 C까지 있죠. 감자 조각을 0개, 4개, 4개. 근데 C는 150ml 넣네요. 과산화수소를. 자, 이럴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산소지. 과산화수소 분해되면은요, 물과 산소로 나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소 때문이야.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에 효소 양이 일정할 때 과산화수소 양이 많을수록 기포 발생량이 많다. BC를 비교하는 거죠. BC.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죠. 과산화수소가 많을수록 기포 발생량이 많죠. 디귿에 B에다가 감자 조각을 더 넣어주면, 감자 조각을 더 넣는다고 더 부풀어 오르진 않지. 이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는 과산화수소에서 나오는 산소거든.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지. 감자 조각은 어차피 효소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4번에, 자, 일단 가를 먼저 보세요. 가를 보면은요, 기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지. 그러다가 효소에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나뉘어졌지. 큰 애가 작은 애로 바뀌는 거야. 큰 애가 작은 애로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에다가는 이화작용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나는요,
작은 애 두 개가 와서 결합해가지고 큰 애가 돼서 나갔네요.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자, 기억 보자. A는 기억과 니은에 모두 작용한다 그랬는데 A는요, 기억에만 작용해야지 니은하고는 작용할 수가 없죠. 오케이? A 효소는 기억하고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게 A 효소잖아요. 그쵸? 기억하고만 작용한다고. 니은은 B 효소하고 작용하는 거죠. B는 동화작용 촉매이다. 맞죠? 그 다음 나와 같은 반응에는 세포호흡이 있다.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에요. 가와 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됐나요? 또 질문 있니? 오케이.